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마음가짐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만 움직여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온수대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긍정적 심리를 장착함으로써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긍정 마인드와 우리의 생활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시안 작가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긍정 심리학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시안 작가는 심리학자로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고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 심리를 갖추고 최고의 나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믿음이 병을 고친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병을 고친다라는 믿음은 잠재의식에 연락을 하여서 믿음을 내재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짜 약이지만 약을 복용한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쳐서 병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믿음이 최고의 약이 된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바꾸면 온수대통한다고도 합니다. 과거에 복습된 무기력은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학습된 낙관적 현상으로서 활기차거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긍정적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좌절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도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며 믿음을 갖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변화는 성장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일상생활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날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작가는 이러한 행복한 날을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계획하여야 합니다. 생활을 리셋해보기, 그리고 긴장감을 더해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되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긍정적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문제가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계획이 없던 일로 인해서 긴장감 속에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조급해지고 당황하게 되며 갑자기 주변 분위기에 팽창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조급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선 마음을 다잡고 업무 분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업무 중에서 긴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류를 하고 중요성과 좀 덜 중요도가 있는 것도 분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류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일부터 차근차근하게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업무 분류를 위해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효율적으로 구성된 일간 계획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일정 계획은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업무를 정돈된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긴박한 사안일수록 중요하다라는 관념 속에서 우리는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긴박한 일이 제한된 시간이라는 메시지로 읽게 되기 때문에 긴박함을 요구하는 일이라 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선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노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필요에 따라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시간의 여유를 갖자. 상대방 말에 서둘러 답하지 말고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생각할 여유를 갖자.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자. 내가 처리할 여러 안건을 펼쳐놓고 어떤 것을 희생할지 상대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보라. 세 번째, 다른 방안을 제시하자. 즉, 도울 수 없더라도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거절은 오히려 일의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 일 처리에 있어서 의지력 강화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을 높이는 것은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의지력은 종종 일의 결정에 앞서 무너지기 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의 추진을 위한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뇌에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 기억력 증진과 논리적 사고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침체되어 지내다 보면 운동으로 얻은 장점이 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지력 강화 방법은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혈당은 대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력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방법을 통한 의지력 강화는 활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생각의 프레임을 깬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그러한 상태를 플로우라고 표기를 하였네요. 업무량이 많으면 피로도 누적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하루 종일 집중력을 높여 활동을 했으나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헝가리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이름을 붙인 심리 상태라고 명명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플로우 상태에는 극도의 집중력이 발휘될 때 그 대상에 빠지면서 효율과 창의력이 상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체 배고픔이나 허기 같은 것도 있게 만들게 되고 정신은 충만된 에너지로 가득하여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로우 상태에 쉽게 진입할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또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높은 도전 정신은 역효과를 나타낸다. 난도가 능력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피드백과 보상이 따라야 하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대략적인 단계를 알아야 한다. 작가는 아무도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능으로는 우선 자신의 자서전적 기억 수집이라든가 타인의 생각과 그들이 알 수도 또한 모를 수도 있을 법한 내용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과거 일에 대한 회상, 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의 전망이라든가 자신의 감정 반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아의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시각화하는 것에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이 상상 속에서 의식화되고 이러한 꿈은 시각화로 나타나 꿈을 성취하는 단계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 연구에 의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초능력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초능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행복과 미래를 위한 5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는 긍정적 감정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는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생활에 긍정적인 진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심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에 대한 몰입에 대해서 썼는데요. 우리가 플로우에 몰입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노력해 봅니다. 다음은 좋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정서와 지지의 근원이 되며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의 근원은 의미 있는 생활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명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도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 우리에게는 각자 강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 향상시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기준에 맞춰보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강점을 드러낼 때 활력이 느껴지는가? 또 이 강점이 당신을 잘 보여주는가? 다음으로는 진정한 내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가?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점이 바로 당신의 두드러진 특징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가? 네 번째로는 자신의 다른 분야나 상황에서 이런 특징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발견하는가? 만약에 위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에너지로 인해서 인생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긍정 힘으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 선언을 들려주어서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선언. 과거에 감사하고 지금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강점을 미래 계획 속에서 10분 발휘하고 성실함과 낙관적인 마음, 긍정의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행복선언을 프린터에서 벽에 걸어 놓으시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스스로 다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새길 또 다른 좋은 글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음가짐은 세상을 보는 렌즈이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감각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